네, 안녕하세요.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인문학 TV 아주 열심히 구독해 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88화까지 우리가 오게 됐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 여가 이야기 중에서 우리 자전거, 여러분 자전거 좋아하시죠?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중년의 시기에 자전거를 타면서 즐겁게 인생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마흔이 돼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거, 저도 그랬었는데요. 그런 어떠한 일들은 바로 근육 소모 현상이죠. 자신도 모르게 근육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운동을 조금만 해도 체력이 옛날 20대와 다르게 금세 이제 좀 체력이 고갈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 시기에는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사실 마음처럼 그렇게 운동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그 운동 전문가들은 40 이후에 특히 하체 운동을 많이 해라. 그래야 여러 가지 또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몸도 가벼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금 얘기하는 40의 하체 운동에 좋은 게 바로 자전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화인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몸속의 화기가 잘못 순환되다가는 어떤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 한방에서는 상기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먹고 살기 좀 바쁜 중년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병들이 좀 많아요. 상기증이. 그래서 동양학자인 조용원 선생님은요. 주와 인마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으로 등산, 산책, 차 마시는 거, 녹차라든지 보이차 같은 차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 찬물로 여기 머리를 맞는 거예요. 머리를 맞는 거. 여러분들 목욕탕 가시면 그 냉탕에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머리를 맞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가의 아사나 중 쟁기 자세, 이런 어떤 5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요가의 요 쟁기 자세는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요가 좀 오래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쉬운 거 있죠. 차를 마신다든지 또는 우리 목욕탕 가가지고 냉찜질, 그 다음에 또 찬물을 머리에 맞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활을 머리에 달고 살면 어떻게 되죠? 두통이 아주 심해져요. 약을 먹기보다는 이럴 때 밖에 나가서 햇볕도 좀 즐기면서 산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차를 또 즐겨하고, 커피보다는 녹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차가 훨씬 더 낫고요. 집에서도 간단한 요가 자세를 취해보는 것이 바로 몸에 나쁜 에너지를 빼고 해독하는 좋은 자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안 되니까 꾸준하게 연습하고, 또는 좋은 요가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아마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가가 독학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외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한강 고수부지에 가면요, 정말 많은 중년들이 로드 자전거를 타시더라고요. 이 로드바이크 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연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발의 그 동력을 뚝 전달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 행위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계에 대한 도전이고 자연 속에 동화되는 적극적인 도발이다. 멋진 얘기 아닙니까? 저에게 자전거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은 소설가 김훈 선생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김훈 선생님이 그 자전거에 대한 에세이를 몇 편 쓰셨는데요. 그 기행문을 읽다 보면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떤 자전거의 놀라운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가 쓴 그 자전거 그 기행문 보면서 저도 이렇게 자전거 타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직접 많이 타보기도 했습니다. 네, 김훈 선생님이 그 자전거를 타며 자신과 물체 사이에 물아일체가 된다는 그런 어떤 놀라운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요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김훈 선생님 얘기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산길을 달릴 때 내 몸은 바퀴를 통해서 대지와 교감한다. 땅과 몸 사이를 바퀴가 이어주는데, 이 바퀴는 기계가 아니라 내 몸의 일부이며 새롭게 확장된 나 자신의 몸이다. 나는 바퀴와 친숙하지만 바퀴는 여전히 조금은 아니다. 이 거리는 아름답다. 이 거리는 나와 세상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나를 넓히고 내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나가게 한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김훈 선생님이 그 에세이에서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땅을 내 몸에 찾아온 힘센 손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문장 표현력, 그리고 바퀴와의 거리를 통해
나와 세상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나를 넓힐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그 비유와 은유가 역시 김훈 선생님이다라고 찬사를 이렇게 연발하게 합니다. 나와 바퀴 사이의 놀라운 거리는 결국은 나를 좀 더 세상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 아닐까요? 네,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우리는 피투적 기투의 존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 본질보다는 실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이 삶의 의미를 준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저는 자전거 페달을 강하게 밟고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페달을 밟아본 사람만이 나, 자전거, 땅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바로 피투적 기투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몇 해 전에 그 마운틴 바이크를 사서 한강변에 자전거를 주로 많이 즐겼는데요. 근래는 좀 자주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전거는 뭐 책상에서 많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여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체 단련에 아주 좋은 그런 효과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타고 나면 상당히 좀 운동이 많이 되고 또 좋아요. 자연의 바람도 맛보면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또 이렇게 즐기면서 자전거 페달 밟는 그 기분은 처음엔 좀 귀찮지만 하고 나면 역시 몰입감과 더불어 많은 만족을 주는 그 여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람을 맞는 방향에 따라서 이 자전거 타는 것은요, 순방향과 역방향이 존재합니다. 한쪽이 순방향이면 편하게 이제 동력을 받아가지고 가는데요. 반대로, 반대편은 어떻게 돼요? 반대는 완전히 이게 또, 역방향이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막 오만장을 쓰면서 바람과 싸우면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강에 있으면요, 이렇게 자전거 타면 순방향, 역방향뿐만 아니라 이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이 물살, 햇볕이 그 물살에 닿는 그 순간들, 다리의 아름다움, 정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너무나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고 세상 속으로 탐험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의 또 추억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번에도 추억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네, 저는 뭐 5살쯤에 성북동에 살았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세발 자전거를 좀 배웠고, 그 당시에 그 골목의 모습들, 또 한옥 기와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집 옆에 연탄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 또 대문에 젖혀진 그런 풍경이나 대문이 열리는 소리, 수돗물 소리,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눈에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바로 자전거를 타면서 갔을 때 봤던 그 풍경들 말입니다. 오늘의 그러한 그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는 좋은 추억들은 바로 우리가 자전거 타면서도 만나볼 수 있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전거 타고 우리 마흔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전거 한번 타보십시오. 한강 고수부지 나가서 여러분 자전거 좀 페달 한번 밟아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멋진 중년이 될 수 있습니다. 40대에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전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전거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전거 타시면서 즐거움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별입니다. 고맙습니다.